이와 같은 자세가 돼요. 이와 같은 동작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올리십시오. 좀 제가 유연성이 더 당겨주세요. 더 쭉 당겼어요. 완전 건강생활을 바꾸어주는 하나의 이벤트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 연금 4개는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그런 표현으로 이제 근육연금이다. 예, 저는 참 연금 받고 싶은데 근육연금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무슨 뭐 이렇게 2도박근, 3도박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걷는 근육, 생활 근육. 앉고 서고 걷는 생활 근육을 높일 수 있는 체조, 최대한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책 내용 바탕으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노후 안심 생활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연금 들고 적금을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후 건강 생활을 위해서 근육 통장에다가 젊을 때부터 근육을 차곡차곡 쌓아 두시면은 기능적 예비력이 향상됩니다. 노후에 이 기능 저하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후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저는 자금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후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원이 풍부하게 되면은 건강한 노후가 보장이 된다. 근육연금 중에서도 특히 앉고 서고 걷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와 같은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대퇴사두근, 하퇴삼두근, 장요근, 척추기립근 이와 같이 핵심제 코어 근육을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게 근육연금 붙는 거네요. 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 연금 4개는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연금을 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와 같은 공, 아니면은 여러분들 댁에서는 목욕타올 둥글게 말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공을 발목 사이에 끼우고 이 발목을 조금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올려가지고는 무릎을 쭉 폈다가 다시 굽히고 숨을 내쉬면서 후 내쉬면서 이때 무릎을 확실하게 펴주는 것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자기 배꼽을 바라보면서 상체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다리 힘을 이용해서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퇴사두근 힘이 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원래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다리 무릎 펴기 운동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힘듭니다. 대퇴사두근의 힘이 실린다는 것을 자각을 해가면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 좋습니다. 비복근 운동도 한번 배워볼까요? 비복근은 아주 우리가 보행 중에 보폭을 넓히는다든지 이와 같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퇴삼두근하고 비복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손을 대도 좋고, 의자가 없으시면 벽에 손을 잡고도 해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좀 더 위로 들어 올립니다. 쭉 내립니다. 그 다음에 들어 올렸다가 위로 더 힘껏 위로. 어떻습니까? 그 비복근의 하퇴삼두근이 걸리는 힘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우, 저 지날 것 같은데요. 내리실 때도 쿵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내리시도록 하면은 이 움직임이 끝났지만은 근육에 걸렸던 자극은 남아가지고 있다. 잔존 자극. 요 체조를 하실 때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하실 것, 빠르게 이렇게 실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한 포인트로 하셔야 될 것 같고, 3가지 포인트 정도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는 뻗는 거를 조금 더 극한까지 뻗어준다. 두 번째는 최대 극한 포인트에서 2, 3초 정도 멈춰준다. 세 번째는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린다. 이런 걸 지켜주시면 자극이 아주 오래, 물론 이제 초반에 이렇게 너무 빡세게 하면 또 지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꾸준하게 정확한 자세로 지켜서 하면 훨씬 더 낙상도 예방하고 장단지 근육 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자세를 유지하고 생활이 정말 가능하게 하는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3가지를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부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 계속 평소에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 모든 걸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노쇠 또는 낙상의 총체적인 운동 스케줄을 4주치로 책에서 짜 놓으셨더라고요. 최대한 그래도 오늘 영상에서 책 내용을 한번 다 배워보고 싶어서 총체적인 종합
4주 세트 훈련 방법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4주간의 플레이라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 자립을 달성하고 건강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축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걷는 동물입니다. 모든 것을 걸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심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것. 노후 생활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하나는 노쇠고 하나는 건감소증입니다. 그래서 이 건감소증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근력이라든지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서는 인지 기능 저하,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 노화를 지원하는 축이 4개다. 그러면 4주 하고 다시 또 1주차부터 돌아가는 건가요? 4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처음에 했던 4주에서 플러스 알파 레벨 업. 그래서 4주가 지나고 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4주를 기본 해보고 잘 되면 통합해서 섞어가면서 해도 되고 이 4가지를 돌아가면서 다시 좀 단계를 올려서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단계에 낙상 예방에 필요한 몸 만들기 이것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걷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낙상의 60%가 보행 중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음으로써 건감소증 예방도 되고 노쇠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도 연결된다는. 맞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영상 보시는 젊은 분들도 계실 건데 뭐 그분들이 아유 뭐 걷지 못하겠나 걷다가 뭐 넘어지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걷는다는 게 우리가 뭐 누구나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려운 기능이거든요. 이 걷는다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뭐 신체적 노쇠 뭐 보행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못 걷게 되고 생각보다 많이 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암 선고와 같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걷는 거를 4주 훈련 4가지 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우고 평소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이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렇지만은 같은 넘어지는 거지만은 방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몸이 받는 충격하고 여러 가지 방어 능력이 약화된 사람이 받는 충격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들면서 넘어지는 확률도 늘어나지만 넘어졌을 때 방어력도 떨어진다. 예, 제가 요양병원에서 낙상하는 걸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이 못 짚으시더라고요. 못 짚어요. 그대로 떨어진다. 예, 제가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 자, 낙상, 보행, 노쇠 근감소, 인지 4가지 축의 운동을 지금부터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모든 운동을 다 소개하는 것은 그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되는 몇 가지 운동만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축인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자, 낙상이 왜 일어나는지 첫 번째 원인이 보행 중에 앞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이게 낙상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걸리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전경골근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전경골근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보행 중에 앞발을 들어 올리는 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 중에서 대퇴골 경부 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의 리스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골밀도가 낮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행장애가 있는 것. 세 번째 요인이 옆으로 넘어져요. 대퇴골 경부가 먼저 지면에 닿았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금이 간다든지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몸 만들기. 물론 평형성 훈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조그만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좌우로 몸이 흐트러졌을 때 중심을 잡는 축이 되는 근육이 대퇴근막 장근이기 때문에 이 대퇴근막 장근을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해주심으로써 낙상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인 보행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퇴사두근, 하퇴삼두근, 장요근, 둔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 이와 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인 노쇠와 근감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이 보행 기능은 겹쳐집니다. 그렇지만 골격근, 다리, 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큰 효과가 나는 것이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것. 특히 그 기억력이 저하되는 배경에는 해마의 위축뿐만 아니라 해마의 혈류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억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해마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이 하나의 인지기능 저하 예방책이다. 자기 건강 상태가 좋고 체력이 있으신 분은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걸을수록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페이스로 천천히 걸어도 혈류량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혈류량이 증가가 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걷다가 넘어져서 대퇴골, 경부골절을 당하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로 걷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야, 정말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4주치 훈련을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주차 운동 다 배워보면 좋겠지만 이게 영상 시간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2주차 보행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퇴사두근 강화를 위한 체조를 앉아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양발로 가볍게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 무릎을 위로 쭉 펴줍니다. 좀 더 들어 올리십시오. 좀 더. 제가 유연성이 이 폈을 때 발끝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쭉 당겨주세요. 더 당겨주세요. 더 쭉 당겼어요. 그렇게 되면 대퇴사두근에 힘이 쭉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굽힙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지만 이 팔에는 그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체조를 실시함으로써 무릎 통증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야, 그러니까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낙상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무릎 통증도 좋아진다. 야, 저는 이 운동 방금 해보니까 뭐 대퇴사두근 자극 당연히 되지만 제가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게 부들부들하는데 유연성 기르는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태 삼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조금 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약간 변형시킨, 조금 전에 실시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자 등받이에 손을 대거나 안 그러면 벽에다가 손을 대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 쭉 들어 올리고 이번에는 무릎을 굽히면서 의자에 앉는 것이 쭉 앉아봅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무릎을 굽힐 때 급하게 굽히면 이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에 가속적인 체중의 힘이 걸리기 때문에 무릎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극도 비복근 이거 하체 삼두근에 많이 가지만 대퇴사두근도 막 부들부들 같이 동시에 운동이 되는 이것만 해도 넘어지는 걸 굉장히 예방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미 균형 잡는 게 막 부들부들하고 하기 때문에. 자, 보행 기능 세 번째 장요근 운동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장요근은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요근이 약화됨으로써 이와 같은 자세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중심이 낮아짐으로써 걸을 때 발끝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요 동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작하고 이와 같은 동작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갑니다. 엉덩이에 조금 앞으로 나가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장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요근을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자세도 좋아지고 걸을 때 중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장요근이라는 것이 이 허벅지부터 해서 사실 내장 쪽으로 들어가고 척추의 옆에 붙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이 좀 뭐랄까 못 챙기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분들이 자세가 무너지고 아장아장 걷게 되고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못 들게 되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좀 핵심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다리를 양 다리를 가볍게 붙여도 좋습니다. 다리에 힘을 빼거나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쭉 다리에 힘을 뺍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내립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들어 올립니다. 팔은 힘을 주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가요. 시선은 자기 배꼽을 바로 봅니다. 물론 복근도 있지만 장요근이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저는 사실 매일 헬스장을 가는데 운동하는 내과 의사인데 부들부들한데 박사님 너무 지금 꼿꼿하게 평온하게 사실 헬스 보디빌딩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근육 이거를 좀 부풀리고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육은 지금까지 눈으로 설명드리면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금 간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연세 드시면 이제 고령자분들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고행의 정말 필수적인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육 운동 꼭 진짜 저도 이제 매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조금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걸 좀 많이 빼야 되네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들어지고 조금 빼서 이렇게 유지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행하는데 아주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와 같이 고무튜브를 사용해서 간단한 체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무튜브 넓이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으시고 그리고 한쪽 팔을 의자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요 등 뒤로 이렇게 그래서 요 상태를 만들어서 위로 이렇게 펴줍니다. 이렇게 펴게 되면은 상완근, 전완근이 강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척추 기립근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사회자님처럼 손목을 이렇게 굽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손목을 똑바로 이렇게 펴주세요. 그래서 천천히 뒤로 다시 한번 숨을 후 내쉬면서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쭉 펴줍니다. 이 체조를 실시할 때 반동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딱 팔에 자극이 오고 생각보다 진짜 등하고 허리에 등이 아주 자극이 옵니다. 이것이 요리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이거 효과가 실제로 많은 경험을 제가 했어요. 지금 잠깐 했는데도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을 정도로 펴집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 4주차 중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위주로 좀 배워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인력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출간하신 넘어지면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다의 저자로서 좀 이 책을 읽는 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또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은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일본에서 35년간 노화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것이 바로 낙상 골절 예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에 일본에서 낙상 골절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근무하다가 연구소로 옮겨서 제일 처음에 실시한 것이 낙상 예방 프로그램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져가지고 자기 건강 생활을 망친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활동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보란티어 활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아침에 넘어져가지고 대퇴골 경부골절을 당해가지고 세화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지팡이 짚고 그래 실버카를 끌고 발을 질질질질 끌으면서 걷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낙상이 완전 건강생활을 바꾸어주는 하나의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낙상이 나이와 그다음에 지금의 건강 상태에 관련 없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자립, 건강 노화를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꼭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꼭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야,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최선진국에 가서 최첨단 연구소에서 일생을 정말 이 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연구하신 박사님이 알려주신 오늘 영상,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경각심도 가지고 내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이런 말씀드렸던 체조나 이런 것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말 존경할 만한 박사님 모시고 낙상 예방 방법에 대해서 체조까지 오늘 전부 다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박사님 꼭 모시고 더 좋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